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경영 안정을 위해서 금융 쪽에서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했고, 대출 상환 기간을 위한 전환 보증을 신설했고, 대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4.5% 고정금리로 대환을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비용으로서는 특히 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배달료, 이거를 영생 음식점을 대상으로 연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 했고요. 임대료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1년 연장했습니다. 전기료 20만 원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기기 보급 지원을 확대를 하기로 했고, 관리비 등의 절감을 위해서 표준 계약서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발표였다고 말씀 주셨고, 소상공인 68만 명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연 3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800원 꼴이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나 하여튼 그 배달료라는 게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쿠팡 같은 데가 9.8%다는 거는 그거는 배달료가 아니고요. 수수료입니다. 네. 말하자면 입점 한 기업들 광고비 배달요금은 1,900원에서 2,900원입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배달의 민족 배달 수수료입니다. 얼마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그건 수수료고요. 예, 배달 수수료. 배달 요금은 1,900원에서 2,900원. 자, 들어보십시오. 배달 수수료를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에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에요. 그래서 매출 연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변경 전에 58만 6천 원의 배달 수수료를 부담했던 것이 변경 후에 81만 6천 원으로 월 25만 원이 인상됩니다. 약 44%라는 엄청난 상승폭입니다. 여기에 어플 광고 수수료나 페민페이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매출의 15%를 배민에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런 수수료나 어떤 서비스에 대한 그 수가는 사실 일률적으로 이게 너무하다, 너무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배달 어플에 대한 정책 기조가 뭐죠? 글쎄요. 배달에 대해서 배달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그러한 대책을 같이 촉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장업종 중심으로 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네, 재창업 사업화 지원금을 하고. 그러니까 기조를 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정책을 묻는 게 아니고요. 자, 제가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들 이 배달 어플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소상공인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정책인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가 월 부담이 25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윤석열 정부의 자유를 핑계 삼아서 독점적 시장 지배자인 배달의 민족의 횡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의원님 뭐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영세 음식점이 연간 얼마 정도를 이런 배달료로 쓰느냐 하는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음식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월 800원이에요. 일 800원이에요. 하루 800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영세 음식점이 연간 쓰는 그런 배달료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 그건 제가요. 네, 잠깐만요. 기재부 장관으로 하여금 좀 부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애써 이런 자율 규제에 맡긴다고 하면서 방치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도 영세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신용카드 요금이 아니라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섰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 경제수석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총리를 지냈었으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어떻게 인하했죠? 저는 그 정책은요, 그거는 자율에 맡길 건 맡기고 정부가 도와야 할 건 뭐냐. 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이 그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쓰고 있는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깎아라 올려라 내려라 하는 거는 시장경제 원칙에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연매출 2억 미만의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1.8에서 1.5로 인하해 줬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1.5에서 0.8로 약 50%를 인하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어서 민생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배달 수수료 인하는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정책입니다. 당시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일들을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애써 외면하는 겁니까? 의원님, 이렇게 정부의 그런 행정력, 법에 의해서 주어져 있지도 않은 권한을 가지고 활용해서 내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정부가 의원님, 다른 기업도 아니고 의원님, 대기업이나 이렇게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영세 소상공인들 오늘 내일 하고 정말로 하루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외면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까? 의원님,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내는 비싼 은행 그 이자를 위해서 2조를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나서 가지고 환불을 해준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자 감면이나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잘한 겁니다. 잘한 겁니까? 네, 잘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책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요. 할 수 있으면 아니, 어려울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해가지고 서로 금리를 낮추도록 하질 않고 계속 필요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내려라,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려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그런 일을 하기로 있습니까? 그러면 법을 만드셔야죠. 법이 필요하면 법을 법을 만들어 주셔야죠. 자, 그러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얘기하셨는데요. 연 2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550원입니다. 껌 한 통 값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정책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한 달에 내는 요금을 얼마 정도로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니요. 영세 가구가 한 달에 내는 전기요금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전체적인 얘기보다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들어보세요. 이 연 20만 원 지원해주는 이 정부요금 감면 혜택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계시는데? 제가 자랑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랑하셨잖아요, 방금. 아니 훨씬 더 해드리면 좋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재정이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항상 무슨 밑에서 나오는 저 분수처럼 그렇게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루 800원의 배달 수수료 지원, 그리고 하루 550원 전기요금 지원. 껌값도 안 되는 이 지원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 심히 걱정입니다. 정말 맞춤형 배달 수수료 인하인지 정말 걱정입니다.